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F1 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위원회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아시아 문화전당 법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나오면서 지역 문화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아시아 문화전당 법인화 입법 저지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복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순 국가 채무 증가액이 24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세수 부족액 10조 원을 더하면 사실상 34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금액은 국민의 정부 5년이나 참여정부 5년치 채무액 증가보다 많다며 조세 부담률 적정화 등을 통해 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안에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 복지 공약도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이순환도로의 통행료 결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통행료 지불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교통카드 징수 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르면 내년 초로 시행 시기가 연기됐습니다.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스템 이른바 하이패스를 이순환도로에 설치하는 문제도 25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부담을 놓고 민간 사업자와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이렇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 재정이 확보되면 법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지역 문화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이 법인화되면 자칫 수익성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고 전당 설립의 취지와 역할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얘기할 때 흔히 선례로 거론되는 곳이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337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수입은 51억 7천여만 원으로 15%에 그쳤고 나머지는 대관 사업이나 공연 전시 사업으로 벌여들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짓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은 예술의 전당과 같은 확실한 수익 창출 모델이 없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설립 취지와 기능 역시 공연과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술의 전당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문화전당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재정 독립을 의미하는 문화전당 법인화에 지역 문화계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국가에서 재정적 안정성을 담보해주지 않은 자생, 이걸 하라고 한다면 그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망하라는 얘기죠. 문화전당이 법인화되면 위상과 기능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문화전당은 전당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법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법인화를 골자로 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의 핵심적인 역할인 문화교육과 연구 기능이 삭제됐습니다. 사업의 범위 자체가 전당 자체로만 한정이 되어서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4대 역점 추진 과제를 추동화내기 위한 발신지 역할 자체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서울예술의 전당이 70% 안팎의 재정 독립을 유지하는 동안 대관 사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아시아 문화전당 법인화를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범시민 연석회의는 오늘 오전 아시아 문화전당 법인화와 관련해 광주시의 태도 변화를 논의하는 한편 향후 국회 입법 저지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연석회의는 또 문화전당 법인화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 서한을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에게 모두 보내고 이번 주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가 한 부부의 초대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제시대 때 청산리 전투와 봉우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일본인들이 긴장시켰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장군의 외손녀 김한라 여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무용담을 아직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와 종기 있다. 그냥 그게 들어오지. 들어온데 그 둘로 홍범도 다 그렇게. 김 여사는 독립운동사를 축소해 논란을 부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분노했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걱정했습니다. 홍범도 그거 들으면 보이고 홍범도 살았으면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거 들었어? 칠순을 넘긴 김 여사가 한국, 그것도 광주를 찾게 된 건 역사에 관심 많은 한 부부의 초대 덕분입니다. 독립운동가 할아버지를 둔 남편과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에 대해 배워온 아내가 마음을 모아 2년 동안 방문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돌아가시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접어버려지는 경우니까 어찌됐든 간에 모시고 오실 수 있으면 모국 방문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방문에서 김한라 여사는 광주시 교육감을 만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역사 왜곡 시도가 있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항일 투쟁 역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여성 친화형 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에서 추진 중인 13,000여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 높게 평가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여성 화장실의 비율을 2배 가까이 높이고 모유 수유실과 유아 놀이방, 어린이를 위한 모래놀이 공간 등을 설치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기용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66%로 의무 고용률인 3%에 미치지 못했고 전라남도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도 1.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은 광주시 교육청이 0.4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라남도 교육청도 0.73%로 의무 고용률인 2.5%에 크게 미달됐습니다. 사업비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은 광양 세풍산단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광양시와 대기업인 포스코 건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광양읍 세풍리 일원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됐지만 사업은 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개발 사업비 조달에 발목이 잡힌 세풍산단 개발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책임 분양 보증으로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난색을 보여온 광양시가 참여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법인 참여 타당성 연구 영역에서 3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광양경제청에서 참여를 공식 요청하면 지분율 10% 이내에서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인 SPC 거기에 참여 기관이나 방법 등 여건 변화가 있을 때 경제청에서 우리 시에 참여 요청이 오면은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맞도록 진행되도록. 광양경제청은 사업 추진의 관건인 4천억 원의 개발 사업비 확보를 이미 끝내고 법인 설립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미래셋과 경제청, 광양시 외에 대기업인 포스코 건설이 공식적인 참여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시공사로 초우량 건설업체가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건설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4천억 원의 금융 조달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세풍산단 조성은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포스코 건설의 참여는 책임 시공과 분양은 물론 포스코 계열사의 입주 등 투자 유치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속도를 내고 있는 세풍산단이 차질 없이 개발돼 광역 광양만권 산업벨트의 중추 기지가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실종 신고 이틀 만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매립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한평군 월야면의 한 저수지 인근 매립지에서
굴삭기 운전자 43살 김모 씨가 흙더미에 묻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과 매립지 주변을 수색해 숨진 김 씨를 발견했다며 타살 혐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행을 하던 70대 노인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쯤 담양군 용면 용추산에서 교회지인 40여 명과 함께 등산을 하던 77살 강모 할아버지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몸이 불편한 강 할아버지가 혼자서 먼저 산을 내려갔다는 동행인들의 말을 토대로 경찰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노령 인구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고흥군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 복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고흥군 금산면 월포마을. 자원봉사자들이 아침부터 마을을 돌며 이불 빨래들을 수거합니다. 묵혀놨던 이불을 모아 이동빨래방 세탁기 2대에 쉼없이 돌리고 건조대에 말립니다. 지난 7월 말부터 매주 5차례씩 고흥 지역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동빨래방 봉사활동. 노인 건강과 위생 유지는 물론 불편한 몸으로 이불 세탁 엄두를 못 냈던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불 빨래하고 질삼하고 국어상을 하고 허리가 구부러간 줄을 했었는데 지금은 좋은 세상이 돌아와서 군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얼마나 좋습니까. 대복도 해주고 집도 못 쓰면 집도 다 고쳐주고. 회관에 마련된 치료실에서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부터 물리치료와 치과 진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장난 제품을 고치려고 주민들이 읍내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가전제품과 농기계, 경운기도 무상 수리합니다. 현재 고흥군 전체 인구 7만여 명 가운데 2만 4천 명이 65세를 넘긴 노령 인구. 다시 말해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의 방법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8,500가구에 이르고 있고, 그런데 그 장마철이라든가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은 실내에 있는 침구류가 전부 다 곰팡이가 피어 있다든가 이런 위생이 너무 열악해서 자칫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려 방치될 수 있는 초고령 사회의 농촌 현실 속에 이동 서비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어음 부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0.22%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도 금액은 42억 9천만 원으로 전달에 비해 34억 9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줄었습니다.